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나물, 바로 취나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취나물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로운 나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취나물의 효능과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통계 수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취나물과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취나물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취나물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우선 취나물의 효능을 크게 혈당 조절, 소화, 건강, 면역력 증강, 피부 건강, 체중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나물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취나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에서의 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에 대해 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를 하루 2530지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을 30% 이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미국 심장학회. 취나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카리틴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년 국제당뇨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식물성 식이섬유와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혈당이 1015% 더 안정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취나물은 바로 이런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취나물은 소화 건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나물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불용성 섬유질은 장의 수분 흡수를 도와 대변이 더 부드럽게 배출되도록 해줍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하루 20지 이상인 사람들은 변비를 겪을 확률이 15% 낮다고 합니다. 취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소화기 내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화불량을 겪던 30대 직장인 어씨는 취나물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킨 후 소화가 개선되어 30% 이상 배변활동 개선 효과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취나물은 비타민 A, C, 이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의 면역력 증강에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취나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취나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체내에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화 방지 및 염증 완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이 염증성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또한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유효한 성분입니다. 취나물은 이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미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피부과학회에 의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 탄력과 미백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전문의 이한경 박사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25% 정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취나물은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E와 아연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취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나물 백지에는 20kcal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미국 다이어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30% 높았다고 합니다. 취나물은 고칼로리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또한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취나물과 같은 저칼로리,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연구에서는 저칼로리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체지방 감소와 대사율 증가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취나물의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취나물에 포함된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취나물은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을 지닌 나물입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또한 취나물은 그 자체로 건강에 좋지만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취나물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그 과학적 근거와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효능이 어떻게 증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국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유익한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취나물과 된장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된장의 발효 성분이 취나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식품이 장내 유익한 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효식품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된 펩타이드는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나물과 된장은 상호 보완적인 성분들을 지니고 있어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은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체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유익한 미생물들이 소화기 질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화기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발효식품을 포함한 식단은 장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취나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된장국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 건강에 대한 효과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된장은 소화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된장은 항균과 항염증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궁합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만 취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그 기름진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고 고기의 지방을 소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품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C는 햄 철분육류의 철분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 주어 취나물과 갈비찜을 함께 먹을 때 체내 철분 흡수를 더욱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철분 흡수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 의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햄 철분의 흡수를 돕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철분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비타민C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갈비찜에 포함된 동물성 철분과 취나물에 포함된 비타민C가 만나면 혈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의 소화에도 기여합니다. 지방 소화 촉진 효과는 특히 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소화와 배출을 돕는 식단이 필요하며 취나물과 갈비찜은 그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체내 지방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파제라는 효소는 지방을 잘 소화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취나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비타민C는 지방산의 대사를 촉진하며 리파제의 효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곡물로 만들어져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다양합니다. 취나물과 잡곡밥을 함께 먹으면 영양 보충과 식이섬유 섭취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잡곡밥과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와 소화,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학회에 의한 연구에서는 고섬유질 식품이 체중 감소에 유효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취나물과 잡곡밥의 조합은 심혈관 질환 예방과 장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고섬유질 식품이 장내에서 물리적 흡착 작용을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체중 감소와 심장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취나물과 잡곡밥은 섬유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며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를 함께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또한 잡곡밥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 B2, B3 등이 포함된 잡곡밥과 취나물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으로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변비 예방과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소화기학회에 의한 연구에서도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소화 속도가 개선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취나물은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 나물입니다. 된장국, 갈비찜,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각각의 장점이 배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더욱 촘촘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취나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이제 취나물과 궁합이 나쁜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지요습니다. 건강에 좋은 취나물, 하지만 모든 음식과 잘 맞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취나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취나물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소화불량, 배탈, 소화장애 등 이런 고통을 피하려면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할지 취나물의 최악의 궁합 음식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어패류와 취나물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조개류, 굴, 홍합 등의 어패류는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어패류와 취나물을 함께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영국 식품안전청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조개류 같은 어패류는 히스타민이 급증할 수 있으며 위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취나물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어패류와 함께 소화될 때 장내 가스를 과도하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과잉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자극하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히스타민 과다가 소화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특히 복부 통증, 설사,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히스타민이 섭취 후 2시간 내에 체내에서 급격히 반응을 일으키며 위장에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따라서 어패류와 취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위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나물과 어패류를 함께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어패류와 취나물이 소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패류의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취나물의 섬유질은 장내에서 빠르게 반응하여 과도한 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때 위장은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산 분비를 유도하여 복통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닭고기와 취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과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는 소화에 시간이 걸리며 단백질이 소화될 때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취나물의 식이섬유는 빠르게 소화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과 섬유질의 만남은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고기와 채소의 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소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소화 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배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결합은 위장을 과중하게 만들며 소화가 느려지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위장병학회의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을 때 소화가 느려지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많아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그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배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50%가 닭고기와 채소를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불량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두 음식이 소화 효소에 상충하여 소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배탈과 소화 불량은 바로 이러한 소화 과정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유제품은 취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 소화에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소화를 방해하며 복통,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위장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포함한 음식과 식이섬유가 결합될 때 소화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25%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위장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고 취나물의 섬유질이 소화 속도를 저하시켜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화기학회에 의한 연구에서는 저당 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소화 불량이 심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유는 위산역류를 자극하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제품과 섬유질의 결합은 배탈을 일으키기 쉬운 조합입니다. 더욱이 유제품은 위장의 pH를 변화시켜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리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위산과 유제품이 결합되면 위염을 악화시키며 소화가 매우 느려지며 이는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소화 불균형은 배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장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나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패류,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과 취나물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 배탈, 위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취나물과 잘못된 조합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면 속이 답답하고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통계 수치를 통해 올바른 식사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소화 불량과 복통을 피하려면 취나물과 상호작용이 좋은 음식들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취나물과 올바른 궁합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